위클리 교통 이슈. 한 주간의 교통 이슈 정리해드립니다. 위클리 교통 이슈 김경배 교통전문위원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네, 정말 고맙습니다. 예. 자, 오늘은 또 어떤 소식들 준비하셨습니까? 최근 5년간 그 설 연휴 기간 내의 교통사고에서요, 음주운전이 5%포인트 높았고요. 예. 또 귀경 출발 전에도 고속도로 날씨를 확인하고, 예. 또 터널 단속이 1차로 주행과 같이 이제 단속이 됩니다. 예. 그리고 유념하는 게 좋겠고요. 그리고 또 치사율이 16배나 높은 좌석 안전띠와 그 카시트 착용도 잊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그리고 예. 이를 뒷받침하는 3년간의 그 설 연휴 기간 교통사고 분석과 소요되는 예측 시간을 준비해봤습니다. 네, 오늘도 여러 가지 소식들 또 준비하셨는데 하나씩 또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차례나 성묘 후에 또 이렇게 한 잔씩 마시는 음복 문화. 네. 이게 음주사고 또 위험 요인이 된 지 사실은 오래됐는데도 이 네. 근절이 사실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그 설 연휴 기간마다 거듭되는 그 음주운전 사고가 줄지 않고 있다고 하는데요. 예. 최근 5년간 설 연휴 동안 그 음주운전 사고는 그 평소보다 아까 말씀드린 5%포인트 높은 16%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예. 설 당일 교통사고는 점심 식사를 마친 오후 2시부터 4시 사이에 집중이 되고 있었고요. 이는 그 차례나 성묘에서 올린 그 술을 가족과 나눠 마시는 풍토가 원인으로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예. 문제는 설 연휴 기간 발생된 음주 사고인데요. 가족이나 친지가 함께 탑승한 상태에서 발생된 데는 사고라는 점을 평소보다 높은 치사율이 또 높은 사망률로 이어지고 있다. 이런 문제를 잊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예, 지난 설에 왜 그 광란의 음주운전자를 쫓는 뭐 고속도로 추격전 무슨 영화의 한 장면을 방불케 하는 그런 또 사건도 있지 않았습니까? 네. 이 음주운전하는 거 가족분들이 옆에서 좀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죠? 예. 네, 맞습니다. 예. 그 전통 분위기에 의해서 한 잔의 술을 마셨을 때도 휴식 후에 그 운전을 해야 하지만요. 만일 그 또 전날 과음을 한 상태라면요, 반드시 충분한 휴식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귀경길에 오르게 되는데 그 졸음과 전방주시 태만으로 이어지는 이런 사고 위험이 될 수 있기 때문이고요. 예. 더욱이 그 과음은 뇌 감정을 조절하는 전두엽이 긴장을 풀고 또 마비로 이어지게 하면서 평소보다 그 분노와 부정적 감성을 드러내는 성향이 높다고 합니다. 그래서 안전 운전에 저해받을 수 있는 또 다른 요인도 되겠습니다. 때문에 그 과유불급이란 사자성어처럼 본인 주장을 지키는 가벼운 음주가 바로 바람직한 전통 문화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렇습니다. 자, 이 명절 도로 상황 시시각각으로 변하고 있는데 출발 전부터 여러 또 정보들을 확인을 해야 되겠습니다만 안전 운행을 위한 운전자 수칙을 지키는 게 가장 기본인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그 장거리 운행 전 자동차는 안전삼각대와 불꽃 신호기를 비치를 하고요. 또 고장이나 사고 때 발생되는 2차 사고 위험에 대비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근데 그 창유리 세정액과 타이어의 적정 공기압 등도 반드시 확인해 봐야겠고요. 그리고 탑승객은 가장 먼저 교통사고 때 상해 위험도를 아까 말씀드린 16배나 증가시키는 좌석 안전띠와 카시트 착용 여부를 반드시 챙겨야 합니다. 그리고 출발 전에는 고속도로 주변 기상과 어느 고속도로가 소통이 잘 되는지 등과 직결된 이런 종합 정보를 한번 검색을 해보는 것이 좋고요. 또 실시간 정보 확인으로 정체를 피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리고 2시간마다 휴게소를 찾는 안전운행 준수도 반드시 필요합니다. 쉬어가면서 해야 되는데 계속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맞습니다. 피로 누적을 또 막기 위해서 휴게소도 들려야 되겠습니다만 장거리 안전 운행할 때 또 또 필요하지 않게 해서 또 미리 또 해야 될 요령 같은 것들이 있지요. 네, 우선은 그 편안한 신발을 신고 바른 자세를 유지해서 장시간 운행에서 오는 피로감을 최소화하는 것이 좋겠고요. 또 정체 상태에서는 가볍게 몸을 풀고 차에서 내릴 때는 스트레칭으로 경직된 근육을 풀어주고 이완시켜주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밀폐된 공간 속에서 많은 사람들이 호흡과 또 장시간의 히터 사용으로 졸음을 유발시키는 원인이 되기 때문에요. 수시로 창문을 여닫는 실내 공기 환기도 필수 안전 대책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렇군요. 자, 국제적으로 눈이 많이 내리는 곳도 있고 또 이 빙판길이 돼 있는 곳도 있고 참 사고 위험이 곳곳에 도사리고 있는데 거기다가 이제 큰 터널 안 차로 변경도 그렇고 1차로 고속 운행도 단속 대상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조심해야 되겠죠? 맞습니다.
기후변화가 심각한 그 산악과 해안지대에서는요, 안개만 위험한 게 아닙니다. 그 돌발 사고 유발 원인인 도로의 복병, 블랙 아이스라고 하죠. 그러니까 검정 얼음처럼 도로 표면을 코팅하는 찬비도 조심을 해야 합니다. 예. 비 형태로 떨어져서 노면에 닿는 순간 물기가 슬러시가 되는 얼음비도 해가 지면 살얼음으로 돌변하는 응달의 그 고지대 습기와 유사한 그 위험성이 있기 때문인데요. 예. 터널 진입과 출찰 때 속도를 줄이고 가급적 제동을 하지 말라는 이유도 이와 직결되는 주요한 그런 사안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예. 터널 진입 차선과 출차 차선을 촬영 분석을 해서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도 이런 안전에 대한 경각심이 아닌가 생각되고요. 예. 또 추월 차선이 1차로를 5분 정도 고소하는 것도 암행승차차에 적발되면 단속이 됩니다. 예. 어쨌든 이 사고라는 게 순식간에 일어나는 일이기 때문에 네. 뭐 잠깐 휴대전화를 본다든지 네. 아니면은 뭐 담배를 태우시면 안 되는데 이 담배재를 또 터는 이 짧은 네. 순간에 그런 사고들이 일어나거든요. 네네. 특히나 안전벨트 안 하면 이 사고 위험성이 더 크지 않습니까? 그죠? 예. 맞습니다. 하지만요, 뒷자리 탑승자 2명 중 1명만이 안전띠를 매는 것으로 이렇게 조사가 돼서 걱정스럽습니다. 예. 그리고 또 유아 카시트 장착률도 50% 수준을 못 넘기고 있다고 하고요. 그래서 착용을 안 했다가 사고를 당하면 치사율이 12배로 높아진다는 보도와 또 홍보가 계속되고 있는데도 잘 바뀌지 않는 게 현실인 것 같습니다. 예. 특히 삼성교통안전문화연구소는요, 어린이 보호장구인 카시트 착용률이 54.7%에 불과하다 이렇게 밝혔는데요. 예. 이는 시속 48km 속도로 충돌한 그 더미 실험에서 나타났듯이요. 카시트가 없는 뒷좌석 탑승이 무려 7배 이상이 높은 사망으로 이어진다는 것을 아직 의식을 잘 못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95%를 넘는 독일과 프랑스, 캐나다의 이런 착용률에 비해서요. 우리는 훨씬 낮은 실상 곧 위험이 높다. 이렇게 풀이가 될 수 있겠고요. 예. 뿐만 아니라 뒷좌석 안전띠 착용률마저도 채 절반이 안 되는 48.3% 선에 머물고 있다고 해서 좀 걱정스럽습니다. 그래요. 혼자 가는 게 아니라 뭐 가족들, 특히나 아이들과 함께 또 장거리 그렇죠. 운행을 하고 하는 데 있어서 안전 수칙을 잘 안 지키기 때문에 네. 이 연휴 기간에 교통사고 또 사망 건수가 많다는 그런 얘기가 되겠네요. 네. 예. 경찰청이 2014년부터 3년간 발생된 그 설 연휴 기간 내의 교통사고 분석을 한 특정 결과를 보면요. 예. 전날 사고가 가장 높았습니다. 계속. 그러니까 이게 무관할 수는 없다고 볼 수 있겠고요. 또 하루 평균적으로 볼 때는 190.4건의 교통사고로 229명의 사상자가 발생돼서 평소 주말보다 다소 감소한 것으로 이렇게 나타났습니다. 예. 하지만 귀성이 시작되는 연휴 전날 사고는요. 주말보다 각각 31.8건에 3.1명이 증가를 했고 음주 사망 건수도 27.8%가 증가돼서 0.5명이 늘었습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3년간 눈이 내리지 않았기 때문에 노면 결빙 사고는 건수와 사상자가 크게 감소가 됐지만요. 이번에 그 눈비 예보가 있는 만큼 서행과 주의 운전을 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설 당일인데 대전 출발 서울 도착 2시간 30분, 부산은 6시간 30분, 강릉은 3시간, 광주 5시간, 목포는 6시간 이상 소요가 된다고 하는데 네. 예전과는 달리 양방향 이동 비율이 같아지는 느낌입니다. 맞습니다. 양방향 비율을 오늘 같이 보고 있고요. 이게 시시각각 달라지다 보니까 제가 좀 전에 조사한 걸 보면요. 오늘 오후 4시에서 5시 사이에 그 최고조에 달했던 정체 현상은 6시로 접어들면서 전국 도로 910km 구간에서 지체와 정체 서행으로 이렇게 바뀌는 양상입니다. 그래서 한국도로공사는 좀 전 7시 서울을 출발해서 대전 도착 소요 시간은 1시간 40분, 부산 4시간 40분, 강릉 2시간 30분, 광주 3시간 20분, 목포를 4시간 10분 정도로 추정하고 있는데요. 6시 기준 지방으로 이미 33만 대가 빠져나갔지만요. 양방향 말씀처럼 예상교통 이동량은 44만 대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서울 진입은 아직 28만 대 정도라 일요일 새벽 2시나 3시경이 돼야 비로소 해설될 전망입니다. 그리고 26일부터 30일까지 고속도로에 드론을 띄워서 경찰 헬기와 암행순찰자 등과의 그 공조를 통한 교통법규 위반 차량 제도와 적발에 나섰습니다. 경부고속도로 죽전 버스 정전과 영동선의 여주 그리고 서해안선 당진을 비롯 중앙선 대동 분기점 인근 등에서
지정차로 위반과 버스 전용차로, 갓길차로 위반 차량을 촬영을 한다고 하는데요. 예. 적발 차량은 분류 작업을 거쳐서 경찰에 고발할 방침이고요. 근접 촬영 특성으로 적발 효율을 높일 수 있다는 장점을 내세우고 있습니다만은 이륙 후 15분 이내로 되돌아가야 하는 그리고 또 추락 등의 위험도 큰 단점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위클리 교통 이슈 김경배 교통전문위원과 함께했습니다. 빠르고 정확한